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묘지가 나옵니다. 네. 경쟁률은 분의 1로 줄고 수익률은 오히려 50%에서 100%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할 수 있는 투자 시장인 것 같아요. 처음 자본금 얼마 정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전 재산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500만 원으로 순수익 한 400만 원 정도? 수익률이 거의 뭐 80%였죠.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돈 2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니 그런 거는 듣도 보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구급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작은 사업장과 묘지 경매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있는 묘지부자 윤준섭이라고 합니다. 묘지 투자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묘지를 싸게 사와서 제값을 주고 파는 걸 말해요.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지금 사실 이제 임장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컴퓨터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필요한 서류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임장 가기 전에 뭐 준비할 것들이 있나 봐요. 임장 가기 전에 준비할 거는 좋은 물건인지 본 다음에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해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애초에 제가 이 물건을 임장을 지금 가는 거는 괜찮은 물건이라 파악이 돼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 물건인지를 파악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주소만 파악을 해서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오늘 어디로 가나요? 저희는 충청남도 천안으로 갈 겁니다. 이 땅을 보시면 묘지가 잘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이 여기인가요? 네네. 이제 여기를 갈 건데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 묘지로 조성이 되어서 좋은 묘지로 판단이 돼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 네. 되게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4이요. 34. 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애기 용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결혼도 하신 거고 애기도 있으신 거예요? 네. 6년 전에 결혼했고 아기도 2명 있어요. 조금 빠르게 결혼을 하셨네요. 연애를 좀 길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결혼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28에 결혼을 했으니까 연애를 너무 길게 하는 게 힘들어서 결혼을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셨군요. 가시죠. 네. 공무원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018년도에 시험 치고 18년도 하반기에 입사해서 2021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3년 정도? 그래도 공무원 하시려면은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한 1년 반은 2년 정도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시다가 그만두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계기라고 하면 제가 사실 학사장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 생활. 군 생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잖아요. 군대보다 더 조직이 폐쇄적이고 어떤 혁신적인 게 없고 오히려 군대보다 더 딱딱하고 저는 그런 게 되게 견디기 힘들었고 봉급도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적게 받았어요. 아무튼 군대보다 더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아니 네. 요즘 보면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기도가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해보셨을 때 어떠세요?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공무원 체계는 그 근속 연수가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근속 연수 10년 넘으신 분들이면은 베테랑인데 나는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 나보고 뭐 엑셀을 어떻게 하냐 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어요. 이분이 나보다 봉급은 2배는 받을 텐데 그 일은 나한테 맡기고 자기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한심해 보였달까? 이 조직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고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철밥통이어서 안 잘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좀 맞지 않다. 내가 10년, 20년 다녀봐야 뭐 하나 이렇게 숨 막히는데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다른 걸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섰어요. 그럼 대표님은 공무원 생활 하셨을 때 월급 어느 정도 받으셨었어요? 월급이요? 맞춰보실래요?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한 200 초반대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보다 덜 받았어요. 200만 원이 안 됐었어요?
80만 원? 180만 원 정도? 구급 공무원 월급이 되게 적어요. 그러면 월급을 많이 줬었더라고 하면은 계속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 제가 생각했을 때 월급이 2배였으면은 네. 그래도 버틸만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한 300 정도 번다 그러면은 좀 쉽게 못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180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뭐 알바해도 그 정도는 벌겠더라고요. 악으로 깡으로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온 거죠. 일단 저는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도 있었고 뭐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박차고 나와서 사실은 할 게 없잖아요. 또 바로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든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장기 알바 같은 거 많이 했죠. 배달 알바도 해봤고 대리운전도 해봤었고 그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상담사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좀 그런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당신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성향인데 이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를 억압하고 살고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사실은 맞을 거라는 이런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전문가가 심리 상담을 해주고 이제 기질 상담을 해주니까 나랑 안 맞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좀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또 이런 상담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갔던 것 같아요 아내랑. 처음엔 아파트 투자부터 했었어요 공부를. 아파트 투자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무원일 당시였었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로 연끌을 하면 좀 저렴한 아파트 물건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번 입찰을 해보고 나서 좀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투자했던 물건에 15명이 입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못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 정도는 써야 어느 정도 500에서 1000만 원은 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끌에서 들어간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인데 1000만 원 남겨먹는 거면 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익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건 조금 되게 과열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봤고 좀 새로운 경매 투자 없을까? 경쟁자도 없고 수익도 이것보다 훨씬 크게 벌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하게 된 거죠. 뭔가 묘지를 투자한다라는 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 묘지를 내가 사오는 게 일부분을 사오는 거라서 그 일부분이 다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묘지를 잘 쓰고 있는 분들, 사용하고 있는 분들 있겠죠. 이제 그분들한테 다시 되팔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이 묘지 투자를 하려면은 처음 자본금 얼마 정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첫 물건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으로도 투자가 돼요? 그렇죠. 5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물건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500만 원 투자하셔서 처음에는 수익을 어느 정도 버신 그 거예요? 500만 원으로 순수익 한 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500만 원으로 400... 네네. 그럼 괜찮은데요? 수익률이 거의 뭐 80%였죠 그때. 그럼 지금도 계속 그거를 집중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군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자본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소액으로 계속 굴려나갈 수 있는 그냥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 퇴직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전 전재산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5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또 다행히 그게 400만 원 수익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수익을 맛본 다음에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전 재산에 여기다가 걸면은 조금 두렵거나 했을 것도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을 제가 잃는 각오로 해보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투자해서 400만 원 수익을 얻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최고로 많이 버셨던 거예요? 최고로 많이 번 거는 제가 75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순수익 1200만 원 번 게 있어요. 그렇게 빨리 팔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을 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짭짤하지 않나요? 괜찮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사고 파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네. 결국 주인한테 다시 되파는 거잖아요. 좀 주인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잖아요. 경매가 나온 거는 누군가가 돈을 안 갚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돈을 누군가가 경매 낙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돈을 떼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쁜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사옴으로 인해서 그분의 채권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거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온 거기 때문에 누구의 해를 끼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대표님 이거 투자를 할 때 위험성은 좀 없나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지분 투자해보겠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는 거. 그냥 감정평가사 말만 믿고 그냥 유찰 안 기다리거나 유찰 한 번 됐을 때 사와가지고 못 파는 경우 그런 게 있어요. 물건을 좀 눈여겨보다 보면 이게 팔릴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가 감이 와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걸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는 딱 4년 정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4년 정도 하시면서 물건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 거예요? 그렇죠. 한 1년 하니까 생기더라고요. 투자하고 1년 정도는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굉장히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이 임장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물건 계속 검색해서 물건 가보고 입찰도 해보고 뭐 폐찰도 해보고 이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쉬워지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묘지 투자는 최소 금액 얼마 정도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묘지 경매 물건이 뭐 50만 원짜리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비용도 내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남지 않아서 저는 실질적으로 좀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만 원만 있으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 자체가 볼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긴 하겠죠. 500만 원 갖고 있는 것보단. 그래도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진짜 나옵니다. 단돈 2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니 그런 거는 듣도 보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대표님 근데 이렇게 굳이 기름값을 써가면서 임장을 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묘지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묘지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위성 사진을 보고 사진 찍어온 걸 보겠지만 현장 사진을 찍어온 거랑 실제랑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확실하게 내가 투자해도 되는 물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물건 상태에 따라서 제가 입찰가를 변동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입찰가를 더 올리기도 하고요. 기존에 생각했던 거에서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현장 상태 보고 포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러 꼭 가는 편이에요. 대표님 여긴가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아, 묘지가 나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이제 가는 길부터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어. 왜냐면 보통 이렇게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이게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가는 길이 그래도 이 풀이 덜 하잖아요.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가는 길이 편한지 아닌지. 저희는 바로 앞에 차도 주차해 놓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가기가 쉬운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동 권씨 아세요? 안동권 씨요? 양반가인데요. 네. 안동 권씨 묘지입니다, 여기가. 그럼 대표님 여기서 네.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 묘지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어요. 이 규모 있는 묘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아직은 벌초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벌초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벌초가 만약에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니까 가산점을 줄 수 있죠. 제가 입찰을 하는 가격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그 입찰가보다 좀 더 높여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비싼 묘가 있잖아요. 보시면 상석도 있고 돌로 만든 묘예요. 근데 저 돌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 돌을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최소 수천만 원 합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수천만 원 쓴다는 거는 얼만큼 그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앞에 이제 나무도 있잖아요. 이런 향나무 같은 것들도 묘지를 지켜준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라 볼 수 있고요. 아 여기도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 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 묘지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묘가 엄청 많죠. 대표적으로 오면은 확인하는 것들은 그 묘비에 써 있는 분들의 이름이랑 인적 사항들을 확인을 해요. 등기부등본에 써 있는 그 공유자들의 이름, 기존 소유자분들의 이름이랑 여기 묘비에 써 있는 그분들의 이름이랑 일치하는지, 혹시라도 연관이 없는 가족이라 그러면은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의 소유도 아닌 땅인데 어떤 관계로 여기 묘지가 조성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피하려고 항상 그 가족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걸 제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봉분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땅에 설치된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확인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은 되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제가 기존 소유자들한테 협상만 잘하면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기 저 컨테이너 같은 것도 있는데 대표님 저건 뭐예요? 컨테이너는 보통 저기다가 제사 지낼 때 쓰는 도구들을 보관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제사 지낼 때 저기서 제사 용기를 꺼내 가지고 다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 여기는 저렇게 컨테이너까지 해놓은 거 보면은 관리가 잘 되는 묘지인가 봐요. 맞아요. 저렇게 제실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는 후손들이 조상님들을 굉장히 잘 모시고 있다.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 봉암묘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그런 석조로 만들어진 묘도 있고요. 또 거북이로 만들어진 그 묘비라든가 굉장히 거대한 묘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후손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묘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분을 잘 낙찰받기만 하면 매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런 묘지들을 찾아다니시는 거네요? 저는 이런 묘지만 쭉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이제 지분이라고 하면 n분의 1만큼 나온 그 지분을 제가 낙찰을 받아서 원래 소유자분들한테 그걸 되판다. 이분들이 그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쉽게 팔린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한 달 만에 그 1,300만 원 수익을 얻으셨던 것도 이런 식의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묘지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팔리는 경우였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묘지가 아니었고 한 묘가 한 5개 있었는데 규모가 있진 않았지만 그런 묘도 굉장히 쉽게 팔리기도 한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팔 수 있는 투자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쭉 둘러보니까 너무 투자하기 좋은 묘지여가지고 투자하기로 했고요. 여기 그래서 잘 낙찰 받아가지고 매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좀 손해를 볼 뻔했다거나 예상보다 수익이 적었던 경우도 있으셨을까요? 수익률이 제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좀 아쉽긴 했죠. 제가 한 28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한 380만 원? 그 정도에 팔아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거의. 손실은 아니네요. 크게 수익을 안 난 경우도 있었죠. 좀 그런 경우 어떤 경우였어요? 지분 투자 물건은 아니었고 단독 소유 물건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지분 물건보다 매도하기 쉽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지분 투자 물건만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 공무원 때랑은 지금 생활이 거의 180도 바뀌셨잖아요. 맞아요. 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바뀌셨어요? 일단 뭐 공무원 때는 은행 가는 것조차도 뭐 반차를 써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아무 때나 은행도 갈 수 있고 아무 때나 영화도 볼 수 있고 시간 자체가 제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스트레스 받는 때는 있으실 거잖아요. 그때랑 비교하면은 어떠세요? 스트레스가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겁고 또 이거마저도 이겨내면 또 많은 성과가 있겠구나. 좀 그래서 힘든 장애물이나 어떤 장벽을 만나도 좀 즐겁게 여기는 것 같아요. 공무원 그래도 계속 해볼 걸?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파트랑 상가일 거예요. 경매 투자 배우다 보면은. 근데 그거는 최소한 4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손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조차도 지금 경매 법원에 가면 아파트 투자가 지금도 한 30명이 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이 지분 투자 자체는 경쟁률이 그거에 한 10분의 1? 한 3, 4명밖에 안 오기 때문에 경쟁률은 10분의 1로 줄고 수익률은 오히려 한 50%에서 100%니까 사람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투자할 만한 시장이라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할 수 있는 투자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묘지나 이런 게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은데 지금까지 묘지가 유지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로 옥석 아닐까요? 정말로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묘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죠. 후손들이 방치해 놓고 있는 묘지라면 전 투자도 하지 않죠, 당연히. 근데 그런 묘지가 아니라 후손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묘지만 골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좋은 묘지만 남아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없으신가요? 간혹 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는 이 지분 투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대표님은 좀 어떤 사람이 되셨을까요? 지금 제가 묘지 지분 투자에 관한 책을 하나 냈는데 5년 뒤에는 또 다른 특수 물건인 법정지상권 물건을 위주로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묘지 지분 투자에 관한 노하우를 엑기스를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만 읽어도 누구나 저처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책 이름은 2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인데요. 저처럼 이런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신 다음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4년 전에 대표님과 지금을 비교하면 조금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때는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인생이 막막했어요, 오히려. 부동산 경매를 몰랐던 때고 공무원 월급에 의존해서 사는 때였고 공무원을 그만두면 사실 뭘 할지도 없어가지고 너무 막막했고요. 지금은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이 없고요. 이 성공을 발판으로 개척하지 못한 분야들도 제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표님처럼 안정적인 직장과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 그만두지 않더라도 이 투자는 할 수 있거든요. 부업으로 하실 수도 있고 주말에 임장 갔다가 평일에 휴가 내서 입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부업으로 하실 수 있는 투자다. 만약에 진짜 평일에 시간이 안 나면 대리 입찰을 해주는 회사도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대리 입찰하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업 투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물건으로 부담감 없이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표님, 그러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지금 벌고 있는 봉급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 싶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 책을 읽어보시고 제 책에 돈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전자책을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해서 돈 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지분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이렇게 노하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